허준이 직접 말하는 이명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입니다. 오늘은 60대 어르신들께서 참 많이 겪으시는 증상, 바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허준 선생, 밤만 되면 귀에서 매미 우는 소리가 나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귀에서 바람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게 나이 들면 다 그런 건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귀는 신장과 연결되어 있고 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약 20분 정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이명에 대해 훨씬 더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이명이 위험한지, 어떤 이명은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명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1.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이명의 개념. 먼저 동의보감에서는 이명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 외형편 이 항목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명자 이중유성이야 귀에서 울린다는 것은 귀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 안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이 귀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명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신장, 간, 담, 기혈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는 창문이고 몸 전체가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창문만 고칠 게 아니라 집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동의보감을 쓰면서 특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귀는 신의 구멍이다라는 말입니다. 신장의 기운이 귀로 통하기 때문에 신장이 약해지면 귀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60대가 되시면 자연스럽게 신장의 기운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명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그것도 문제고, 또 어떤 분들은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고 너무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본인의 이명이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본론 이 한의학적 원인 구분.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이명의 원인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호입니다. 신장의 기운이 허하다는 뜻인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이명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장의 전기가 약해지는 겁니다. 신호로 인한 이명은 주로 밤에 더 심합니다. 낮에는 주변 소리가 있어서 덜 느끼시는데 밤에 조용해지면 귀에서 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매미 소리 같기도 하고 쇠 긁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또 신호로 인한 이명은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시리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준 선생, 나는 밤만 되면 귀에서 윙윙거려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낮에 손주들이랑 놀 때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이분이 바로 신호로 인한 이명을 겪고 계신 겁니다. 둘째, 간화상염입니다. 간에 열이 많아서 그 열이 위로 치솟는 현상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화를 자주 내거나 성격이 급하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간화상염으로 인한 이명은 갑자기 시끄럽게 들립니다. 마치 폭포수 소리처럼 웅웅거리거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또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되는 증상과 함께 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중에 이런 유형의 이명이 많습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명이 더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담음입니다. 몸속에 쌓인 나쁜 수분과 노폐물이 귀를 막는 경우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살이 많이 찌신 분들에게 흔합니다. 담음으로 인한 이명은 귀가 먹먹하면서 소리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마치 귀에 물이 들어간 것처럼 막힌 느낌이 들면서 동시에 이명이 생깁니다. 또 머리가 무겁고 가래가 많이 끓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기혈허약입니다. 기운과 피가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큰 병을 앓고 나신 후나 수술을 하신 후 또는 만성적으로 피곤하신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기혈허약으로 인한 이명은 소리가 크지 않고 미약하게 들립니다. 시익시익하는 소리나 바람 소리처럼 가느다랗게 들리는 게 특징입니다. 또 안색이 창백하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린 이유는 같은 이명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호에는 신장을 보여야 하고, 간화에는 간에 열을 내려야 하고, 담음에는 담을 삭혀야 하고, 기혈호에는 기혈을 보충해야 합니다. 본론 3이명의 유형 구분. 이제 이명의 소리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미 소리 같은 이명입니다. 제일 흔한 유형입니다. 귀에서 맴맴맴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주로 신호나 기혈허약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밤에 조용할 때 더 심하게 들리고 피곤하면 더 심해집니다. 이런 유형의 이명은 대부분 양쪽 귀에서 동시에 들립니다. 소리의 크기는 일정하고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바람 소리 같은 이명입니다. 쎄익쎄익하는 소리나 시익시익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도 신호나 기혈허약한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매미 소리보다는 소리가 더 약하고 가늘게 들립니다. 이런 이명은 귀가 먹먹한 느낌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청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동반됩니다. 셋째, 맥박 뛰는 소리 같은 이명입니다. 이것은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귀에서 쿵쿵쿵 하고 맥박 소리가 들립니다. 본인의 심장 박동과 일치해서 규칙적으로 들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이명을 박동성 이명이라고 하는데 혈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동맥경화가 있거나 귀 주변의 혈관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동성 이명은 다른 유형보다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뇌혈관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맥박 소리 같은 이명을 겪고 계신다면 병원에 가서 혈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준 선생, 내 귀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데 내 심장 뛰는 것하고 똑같이 들려요. 운동하고 나면 더 심해요. 이분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더니 경동맥에 좁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명의 소리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 원인이 다르고 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론 4현대의학에서 보는 이명.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명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00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의학이 귀와 뇌를 얼마나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명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청신경 문제입니다. 귀에서 소리를 받아들여 뇌로 전달하는 신경이 청신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신경이 약해지거나 손상되면 이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큰 소음에 오래 노출되거나 귀에 해로운 약을 먹었을 때도 청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신경성 이명은 대부분 고음의 이명으로 나타납니다. 매미 소리나 금속성 소리처럼 들립니다. 또 청력 저하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뇌혈관 문제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동맥이나 뇌기 저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박동성 이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혈관 문제로 인한 이명은 어지럼증이나 두통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고혈압과 심장 문제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귀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이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맥이 있으면 혈류가 불규칙해지면서 이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명 환자에게 청력 검사, 귀 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필요하면 MRI나 CT 촬영을 합니다. 이런 검사들이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한쪽 귀에만 이명이 있거나 갑자기 이명이 생기거나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청신경 종양 같은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현대의학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의학이 좋다고 해서 현대의학의 정밀한 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대의학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후 한의학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론 5 위험한 이명 신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명이 위험한지,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이명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쪽 귀에만 갑자기 이명이 생긴 경우입니다. 양쪽 귀가 아니라 한쪽에만 이명이 있고 특히 갑자기 생겼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청신경 종양이나 뇌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이명과 함께 갑자기 청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명이 생기면서 동시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 돌발성 난청일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빨리 치료해야 청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셋째, 이명과 함께 어지럽고 구토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메니에르병이나 뇌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뇌졸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맥박 소리 같은 이명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들리던 박동성 이명이 점점 크게 들린다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나 혈관 기형일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이명과 함께 얼굴마비나 안면 경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청신경과 가까운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여섯째, 이명과 함께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정도의 극심한 두통이라면 뇌출혈이나 뇌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위험한 신호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이명을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론 6병원에 가야 하는 이명과 지켜볼 수 있는 이명.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하고 언제 집에서 관리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즉시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귀에 갑자기 이명이 생기면서 청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 이명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이 있고 걸을 수 없을 때, 이명과 함께 말이 어눌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 극심한 두통이나 의식 혼란이 동반될 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귀에만 이명이 계속될 때, 이명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때, 이명과 함께 귀가 먹먹하거나 청력이 떨어진 것 같을 때, 맥박 소리 같은 박동성 이명이 있을 때입니다. 집에서 경과를 지켜봐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쪽 귀에 가볍게 이명이 있는 정도,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만 가끔 들리는 정도, 이명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 밤에만 조용할 때 들리는 정도입니다. 다만 집에서 지켜보는 경우에도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먼저 순음 청력 검사로 어느 주파수의 소리를 얼마나 잘 듣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고막과 중이 상태를 보는 임피던스 검사를 합니다. 필요하면 뇌 MRI나 혈관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검사들이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면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본론 7 한의학에서 이명을 다스리는 원리.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명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기본 원리는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귀에 영향을 주는 신장, 간, 담, 기혈을 모두 살펴서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첫째, 침 치료입니다. 이명에 효과적인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귀 주변의 이문, 청궁, 청해 같은 혈자리는 귀의 기혈순환을 좋게 합니다. 또 태계, 신수 같은 혈자리는 신장을 보해서 이명을 줄여줍니다. 간화로 인한 이명에는 태충, 행간 같은 혈자리로 간의 열을 내려줍니다. 담음으로 인한 이명에는 풍룡, 중환 같은 혈자리로 담을 삭힙니다. 침을 맞으면 즉시 이명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며칠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10회 정도 치료하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뜸 치료입니다. 신호로 인한 이명에는 뜸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수, 관원, 기해 같은 혈자리에 뜸을 뜨면 신장의 양기를 보충해서 이명을 줄여줍니다. 뜸은 따뜻한 기운으로 몸을 보하는 치료법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고 꾸준히 하면 전체적인 체력도 좋아집니다. 셋째, 한약 치료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명을 다스리는 여러 처방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화는 신호로 인한 이명에 쓰는 처방입니다. 숙지황, 산수유, 산약 같은 약재로 신장을 보해줍니다. 용담사간탕은 간화로 인한 이명에 씁니다. 용담초, 치자 같은 약재로 간의 열을 내려줍니다. 반하백 출천마탕은 담음으로 인한 이명에 씁니다. 반하, 백출, 천마로 담을 사기고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귀비탕은 기혈허약으로 인한 이명에 씁니다. 인삼, 황기, 당귀로 기혈을 보충해 줍니다. 이런 처방들은 사람마다 체질과 증상이 다르니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지어 드셔야 합니다. 한의학 치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부작용이 적습니다. 둘째, 재발을 방지합니다. 셋째,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명뿐 아니라 불면, 어지럼증, 소화불량 같은 다른 증상들도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의학 치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성 위험 상황에서는 현대의학적 응급처치가 우선이고 그 후 회복 과정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 한의학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본론 8 생활관리법.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용한 환경을 피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너무 조용하면 이명이 더 크게 들립니다. 특히 밤에 잘 때 이명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면 작은 소리로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선풍기 소리나 공기청정기 소리 같은 백색 소음도 도움이 됩니다. 이명 소리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카페인과 술을 줄이십시오. 커피, 녹차,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해서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명을 일시적으로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술을 드시면 다음날 아침 이명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소음을 피하십시오.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되면 청신경이 손상되어 이명이 악화됩니다. 시끄러운 공사장이나 도로변을 지나실 때는 귀마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실 때도 볼륨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크다면 너무 큰 겁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스트레스와 긴장은 이명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또 좋아하시는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루 30분 정도
주 5회 이상 하시면 이명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수면 부족은 이명을 악화시킵니다.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시면 잠이 잘 옵니다. 일곱째,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십시오. 고혈압과 당뇨는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십시오. 짜게 드시지 말고 단 음식도 줄이십시오. 여덟째, 이명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명을 너무 의식하고 신경 쓰면 오히려 더 크게 들립니다. 이명이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시고 다른 일에 집중하시면 이명이 덜 신경 쓰입니다. 이명은 위험한 질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이명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지만 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 간, 담, 기혈의 상태가 모두 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이명이 생겼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험한 이명의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한쪽 귀에만 갑자기 이명이 생기거나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어지럽고 걸을 수 없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그렇지 않은 만성적인 이명은 생활관리와 한의학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을 피하고 카페인과 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침, 뜸, 한약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고 현대의학의 정밀한 검사로 위험한 질환을 배제하십시오.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귀는 늙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전달하는 창구입니다. 이명이 생겼다고 해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큰 병에 걸렸나? 하고 너무 겁내지도 마십시오. 정확하게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신호가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관리와 한의학 치료로 편안하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지혜와 경험이 쌓이고 이제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명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조용한 곳을 피하기, 카페인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규칙적으로 걷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명을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명이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과 함께 살아가시면서도 일상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의보감을 쓴 이유는 백성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명에 대해 정확히 아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잘 관리하셔서 아름다운 소리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